네, 그러면 트레이드 양선반 교육 중급편 RSI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RSI 지표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 지표예요, 사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뿐만 아니라 이 주식, 해외 선물 옵션 등 차트 기능을 지원한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세가 전 가격 기준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그래프에 나타내고 그래프 상단으로 갈수록 과매수 구간, 그리고 하단으로 갈수록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SI는 어떻게 보느냐? 시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정 시점의 상태를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RSI는 대체로 이평선과 함께 보면 좋고 볼린저 밴드랑 같이 보아도 좋습니다. 가장 이제 RSI를 쉽게 보는 방법은 단기적인 기간에서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매매를 하자면 70이 넘어갔을 때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죠. 보시면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 내려왔을 때는 매수 시그널로 이제 롱 시그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매매 기법입니다. 다양한 매매 기법이지만 가장 기본은 단순히 이제 RSI 수치를 이용해서 하는 매매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자, 과매수 과매도가 뭐냐?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RSI 지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선이 있죠. 점선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이 점선 구간이 70이고요. 밑에 점선 구간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을 때는 과매수가 이제 수치가 7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과매도 구간, 즉 수치가 30 이하로 내려왔을 때 과매도 구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잖아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으면 이 친구가 그만큼 많이 과열됐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가 과열이 됐다. 그러면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즉 과매도 구간이 아까 제가 롱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롱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과매수 구간, 매도 시그널이죠. 매도 시그널에서 숏을 잡고, 네,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 좋으시라고 차트 좋은 예를 하나 따온 거고, 요렇게 안 흘러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글을 적어 놨는데, 이는 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과매수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과매도 상태가 또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게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이제 줄여서 제가 다이버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 하락 다이버, 상승 다이버. 예,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RSI 지표를 보면서 함께 사용되는 매매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기술적 지표들이 그러니까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지표가 하락을 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을, 네,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이건 예시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점,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점이다. 라는 거를 같이 묶어서 외우세요. 상승 다이버전스를 찾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이으셔야 됩니다. 저점과 저점. 여기 차트 보시면 저점은 내려왔어요. 이렇게 저점은 내려오고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롱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옆에 예시예요. 옆에 예시도 저점은 내려오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겠죠. 이 밑에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은 내려오는데 예,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요. 상승 다이버전스는 저점을 찾아야 돼요. 저점. 주가의 저점,
지표의 저점을 추세선을 그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도 보시면 주가의 저점은 내려오는데 예, 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는 거. 예, 이게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다. 그럼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하락 다이버전스 플러스 고점.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을 또 찾아야 돼요. 주가의 고점이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인데 하락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지표의 고점이 같은 것도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옆에를 볼게요. 주가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지표의 고점은 내려온다. 예, 이것도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자, 반대로 주가의 고점은 같은데 지표의 고점이 내려온다. 네. 요것도 두 가지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똑같은 고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저희가 더블탑 혹은 쌍봉이라고 그러죠. 네. 쌍봉을 찍고 내려올 때는 항상 지표가 이렇게 꺾이는 것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꼬리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욕심은 좀 내려놓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간에 들어가도 제가 봤을 때 늦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 구간을 여기 고점이 뚫리면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거는 더블탑 패턴 그리고 쌍봉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위로 뚫려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쌍봉 관점, 더블탑 관점이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자, 옆 차트와 같이 곡선이 이쁘게 나온 것이 먹기 좋은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만들면서 올라가서 이전 고점과 같은 혹은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이런 그림들이 다이버전스가 이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추세 전환이 될 때 이러한 패턴들을 좀 봐야 돼요. 캔들 패턴.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입문자편 교육해드리면서 캔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 다시 보시고 눈에 익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보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캔들 패턴이나 다이버전스나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지 승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주의할 점입니다. 이게 사실 좀 가장 처음에 적용해서 매매할 때 몇 번은 수익은 잘 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몇 번은 수익이 잘 납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이제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들. 네. 계속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와줄 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옆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 그럼 숏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서 탈출은 되겠죠. 결국 탈출은 될 건데 이거는 참 운 좋게 탈출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손절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내려와 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돼요. 무조건. 네. 이것도 100%는 없어요. 여러분들. 매매 기법에는 절대적으로 100%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따라서 비중 조절이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느끼시라고 주의할 점으로 제가 이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또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밑꼬리를 만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롱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꼬리 만들면서 다이버전스 또 만들고 세 번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적인 부분에서 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미하자면 이 앞에 차트를 보면서 지지 저항 구간을 찾아서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분명 여기도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더 내려왔고 그러면 그 다음 매수는 조금 천천히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차트 흐름이 롱을 꼬시는 흐름이에요, 사실. 네, 롱 타라 하는 거예요.
예. 타라 해서 더 떨구고 정리시키고 조금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는 척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이제 흐름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도 정말 중요한데 이런 이제 얘네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으로 히든 다이버전스예요. 사실 히든 다이버전스는 굳이 저도 안 봅니다. 볼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짧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 필요가 없는데 혹시나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넣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많이 보지 않는 일반적인 트레이더들도 히든 다이버전스를 그렇게 자주 확인하진 않습니다. 네. 히든 다이버전스는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다이버전스예요. 보시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 원래 제가 하락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고점과 고점이라는데 이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보는 겁니다. 네, 저점은 올라갔는데 지표의 저점이 내려오는 경우 이것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 그러고요. 반대로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가격의 고점은 내려오고 있고 지표의 고점이 올라가는 경우를 히든 다이버전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굳이 저는 이게 꼭 외우시라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SI와 다이버전스는 세트로 묶어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사실 맥디에서도 적용시켜서 볼 수도 있고 스토캐스틱에서도 적용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하면서 가장 이제 지지 저항 추세선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RSI 지표가.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빔이 나왔을 때의 대처 능력입니다. 네, 대처 능력이고 보통 다이브를 처음 많이 배우고 털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털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수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이버전스 아니 따라서 이제 손절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손절가를 이제 정하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10%든 본인 그릇만큼 손절가를 잡아두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 횟수를 줄여가는 매매 방법을 추구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쉽게 이제 근거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나온 다이버전스를 신뢰하십시오. 라고 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RSI 지표 그리고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